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달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벌써 7명에 이르고요. 확진자만도 오늘 하루 또다시 161명이 늘어나서 763명, 그야말로 곧 1000명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언론 탓, 신천지 탓만 하면서 뒷북 대응, 늑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수습 능력이 있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옥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지금 코로나 이 확산 추세가 뭐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이미 뭐 기정사실화됐고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번 그 코로나19 이걸 보면서 한마디로 근데 문재인의 무능, 그리고 이제 오만과 독선이 재앙을 불렀다. 그렇죠. 결국 이제 문재인이 재앙을 불렀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현 정권은 이제 저는 방송에서 한 3가지로 말했는데, 첫째는 이제 좌파 수구 정권이죠. 주사파 운동권 맞잖아요. 좌파 수구.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로남불 정권이죠. 항상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남 탓 정권이에요. 현 정권은 이게 모든 게 뭐 과거 정권 탓, 언론 탓, 전부 이게 남 탓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는 박근혜 탓이고, 근데 제천 모욕 옛날에 그 목욕탕에 화재 났죠. 화재 사건. 그거는 이제 건물주 탓이야. 세월호하고 이 제천 화재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는 이게 정부 박근혜 탓이고, 하나는 이게 건물주 탓이고 문재인 책임이 없다. 이것도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메르스는 무조건 이게 정권 박근혜 이것도 탓이고, 그다음에 코로나는 신천지 또는 이제 언론 또는 이제 태극기 있잖아 정광훈 이런 게 남탓만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의 무능 오만독선이 재앙을 불렀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정부가 이런 전염병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과하다 할 정도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거 뒷북 대응, 만시지탄의 진짜 뒷북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원님 떠난 뒤 나팔 부는 격이 돼가지고, 그것도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빨리 심각 단계로 이거 올려가지고 전국적인 대응을, 진짜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그동안 손 놓고 있었잖아요. 한가한 타령만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렇죠. 이것도 제가 모 방송에서요. 뭐라 했냐면 이게 그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냐. 분단위로 이게 발표했죠. 그럼 이게 코로나가 지금 한 3개월 다 돼가죠. 코로나 3개월 동안에 문재인은 뭐 했냐. 바로 이게 날짜 단위로 분단위로까지 제가 발표를 안 하겠어요. 짜파구리 먹고 파한돼서 그동안 이게 3개월 동안 기생충 팀블러스기 짜파구리 먹고 파한대소하고 그다음에 그 시진핑하고 통화해가지고 뭐 완전히 뭐 저 자체로 굴욕외교하고 제대로 이게 3개월 동안 대응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부랴부랴 여론이 너무 악화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심각 단계로 올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한마디로 만시지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망우 소를 읽고 보래, 소를 읽고 이게 외양간 고치는 망우 보래라 하거든요. 이런 이제 그 늦장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소를 읽고 외양간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라 있는지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특히 대통령의 뭐 한마디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미치는 파급 효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뭐 여러 차례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이거 뭔지 아나? 곧 종식될 거다. 그러니까 그게 정세균 총리, 추미애, 또 홍남기 부총리 할 것 없이 저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다 헛소리들만 하고 나온. 그렇죠. 박능호는 이게 제가 강력하게 방송 MBN에서 아니 모기 창문을 이게 그 다 열어놓고 어떻게 모기 잡는 했더니 겨울에는 이게 모기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에 이게 할 말입니까? 지금 이게 겨울에 모기가 없어요? 모기가 없어서 이게 700명, 800명 기하급수로 늘어납니까? 겨울에 정말... 모기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추미애도요. 그리고 뭐 농담할 때입니까? 박능호 장관이 그런 자리에서 농담 좋고 할 때냐고, 정신 나간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게 추미애도 출입국 관리 그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미국은 뭐 정치적으로 잘못했는데 우리만 제대로 이게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다가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중에 가장 문제는 문재인이에요.
제가 이제 문재인의 메르스 때 발언 3개를 적어왔거든요. 예. 이게 문적문입니다. 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에요. 자, 문재인이가요. 2015년 6월 8일입니다. 2015년 예. 6월 8일 날 경보 수준을 올려달라 했거든요. 네. 메르스를. 예. 심각 단계로. 근데 그때 확진자가 87명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랬군요. 사망 5명이 확진자 87명대 격상을 요구했죠. 근데 자기는 왜 지금 이제 하느냐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이가 6월 22일 날 2015년. 예. 그때 이게 뭐라 했냐면요. 세계 10위권 국가가 이렇게 못하느냐. 허탈감, 상실감이 있다면서 슈퍼 전파자는 정부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본인은 슈퍼 전파자는 지금 이게 정부 아닙니까? 예. 이것도 이게 문정문이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문재인이가 또 2015년에 뭐라 했냐면 종식 후에도 책임을 묻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11조 6천억의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이라 했어요. 이게 딱 해당돼요. 저는 이게 이번에 종식 때도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되고요. 자기들이 이번에 또 15조 이상 추경한다잖아. 근데 그때는 11조도 무능이라더니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이게 그 3가지 과거 발언과 비춰보더라도 정말 이게 그 문정문이다. 이러면서 이게 끝나도 문재인의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된다. 이게 결론. 아,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신천지 탓도 하고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무한 배렴을 가져왔다 뭐 이런 저런 얘기 다 좋은데 하여간 병원의 발원지가 중국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막아야 해요. 막아야 한다고. 우선 거기를 막아놓고 국내를 말하자면 방역을 해야 더 확산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게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염원을 틀어 막아야 하는데. 그때 그 메르스 때요. 메르스 때의 중국은요. 우리나라 환자가 훨씬 지금보다 적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을 중국에 사실상 입국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입국 제한을. 예.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때 지금 이게 문재인이가 시진핑하고 통화해가지고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는 어려움이 없는데 중국의 어려움만 있는데 이게 우리 어려움이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중국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 이래가 이게 마스크 300만 개 보냈죠. 지금 이게 오늘 제가 직원을 통해서 마스크 살라니까 풍기돼가지고 인터넷 주문했는데 아주 없어요. 마스크 사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게 마스크 값이 옛날에 한 800원 하다가 예. 지금 이게 얼마나 올랐습니까? 4,000원, 5,000원, 웬만한 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3,000원. 제가 방송에서 야 마스크 값도 못 잡는 정권이 어떻게 부동산 잡는다고 19번 설치고 있냐. 부동산을 어떻게 잡냐 말이야. 마스크 값도 못 잡는데. 이렇게 비판했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시진핑 보고 다시 한번 예정대로 우리나라 방문해 주세요. 또 이게 북한 김정은이 움직여가지고 뭐 쇼하려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저는 제가 첫날에 코로나 터졌을 때요. 항상 한 말이 이게 일본에서 터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과연 이게 일본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일본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바로 그냥 이게 일본 놈들 입국 정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좌파들이 뿌리 깊은 중국 눈치 보기, 저자세, 북한 눈치 보기 이게 바로 사태를 키운 거다. 이래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좌파들이 북중로로 그냥 가고 싶어서 안달인데 우리가 언제 한국과 중국이 바이러스 공동체가 됐습니까? 언제 한중이 공동 운명체냐고요. 사드 사건 나니까 지금까지도 한한령을 풀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 여러 차례 모든 매체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개학 앞두고 중국 유학생들이 한 7만여 명 되지 않습니까? 뭐 7천 그렇게 7만여 명 되는데 뭐 한 3만 명은 들어온 것 같고 한 3만 5, 6천 명이 계속 이제 들어올 상황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이게 문제인 게요. 저는 코로나 대학이 관리를 할 수도 없죠. 코로나를 보면서 이게 중국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는 이게 과학하고요. 그다음에 의학 있잖아. 이런 학문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은요 무조건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눈치 보고 총선에 돈 유불리 이걸 따지다 보니까 좀 이게 사태를 그르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학생 대책도 또 이게 어제 뭐 유언회하고 그다음에 그 보건복지 난관이 넣어가지고 브리핑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대해도 상당히 그 비판 여론이 많이 나오고요. 실제 그 중국 유학생들 현실적으로 이게 수용하고 다 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가면요, 극단적으로 항상 이 정치인들은 성견지명을 가지되
좀 이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이런 게 비관적 성견지명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근데 가장 비관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의 한 40%. 그래서 이게 2만 명까지 죽을 수 있다. 이런 게 보고서 나오잖아요. 전문가들 보고서 예.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게 40%까지 최악의 감염이 염두를 된다. 두고 제대로 저는 이제 그 완전히 창문을 닫든지 예. 아니면 이게 모기장을 완전히 치든지 예. 이래야지 중국에 뚫리면요. 아무리 이게 우리 국내에서 어떤 대책을 해봐도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어렵다. 이래 보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중국에서는 자기들끼리도 이동을 지금 거의 금지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한 같은 데는 아예 문을 그냥 폐쇄를 해버려야 가정, 집까지. 근데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 오는 것이 뭐 이웃집 가듯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몇 개국이 벌써 14개국인가가 벌써 출입 제한, 입국 금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대한항공기 국적기가 이스라엘 갔다가 130명 다시 태우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방송 채널 A 가서 보니까요. 예. 지금 언론에 보면 한 40여 개국이 중국인 출입 금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이게 러시아나 북한은 국경 폐쇄했죠. 그다음에 미국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러 나라들이 중국 하는데 언론에 보면 40여 개 돼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중국인 출입 금지하는 게 130의 나라라고 채널 A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도요 14개 나라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입국 금지가 뭐 몇 나라에서도 실전에 어떤 나라 가면 2주 동안 감금됐다가 풀어주거든요. 그럼 이게 입국 금지와 똑같죠. 출장 가는데 15일 전에 가가 14일 감금됐다가 일 보면 그게 못 가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중국 출입도 통제 못하고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에 가지도 못하고 미국에서도 이게 한국 여행주의보 격상했지 않습니까? 이 예. 단계로 정말 이게 그 우리는 제대로 이게 방역 주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우리 국민들은 외국에서 완전히 뭐 지금 코리아 이게 포비아라는 거예요. 코리아 포비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지금 이게 우한 폐렴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름을 우한 폐렴도 못 불러 중국 눈치 본다고.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게 그 한국 폐렴, 정부에서는 사과했지만 대구 폐렴. 저도 이게 고향 대구입니다. 대구.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 정부 보고서에 공문서에 대구 그러니까요. 코로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에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저는 중국 때문에 대응을 못하는 거 이거 가지고는 이게 근본적 해결은 절대 어렵다 이래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대통령이라든가 정세균 총리라도 대구도 좀 방문하고 우리 지도부가 국가 수뇌부들이 온몸을 던져서 자기 생명까지도 뭐 개의치 않고 이렇게 뛰는구나 이런 것을 확신을 심어줘야 국민들도 따라가는데 지금 그 근처에도 안 가잖아요. 시진핑이도 우한도 못 가고 근처에 어디 베이징 왔다 갔다 하다 말아갖고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뭐 문재인 정세균이는 어디 갔습니까? 나 그런 것 가지고 요 중앙의료원 한번 방문해갖고 손 씻는 것뿐이 못 봤는데. 이것도 이게 문제인 게 좌파들이요. 황교안 대표가 이게 대구 왜 안 가느냐고 난리예요. 아니 황교안 대표가 대구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분이 야당 집권자가 총재가 아니잖아요. 방역하는데 이게 방해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이게 제대로 대통령이나 문재인이나 아니면 이게 정세균이가 가가지고 예. 정말 황교안 대표도 주장했지만 대구를 이렇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서 여러 가지 인적 물적을 총력적으로 지원하든지 이런 식의 가야지. 시진핑도 이게 베이징 갔는데 무한은 못 가고요. 못 갔죠. 이게 그래서 결국 그 무한 있잖아요. 우한. 이게 이제 옛날에 그 무창 봉기래가 신의 혁명 있죠. 예. 그 1912년인가 신의 혁명 있잖아요. 신해면 1911년. 그 혁명의 성지 아닙니까? 예. 그게 국민 주권이거든요. 지금 이게 중국의 시 황제 있잖아. 시진핑. 정권이 이제 흔들흔들 할 겁니다. 중국민도 이게 무섭거든요. 그것도 일어나면은 무섭죠. 이번에 문재인이 하는 게 시진핑 하는 거와 똑같아요. 제가 오죽하면 모 방송에서 이게 문재인이가 시진핑 통화하는 거 보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국 만주의 길림성 성장이 시진핑과 통화하는 거다. 그렇죠. 아니, 작은 하나의 나라라고 장이 자꾸. 이렇게 씨 황제한데 옛날에 제후가 우리 조선시대 조공할 때 보면 제후잖아. 그렇죠. 제후가 이게 황제를 아래라는 거다. 이렇게 제가 비판까지 했는데요. 결국에 시진핑이든 문재인이든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이 있잖아요. 예. 이런 정권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저는 예측입니다. 또 하나 지금 무너져서 걱정이 되는 것이 이 병원들이 계속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쨌든 의료진도 집단 감염이 되고 장비도 부족하고 뭐 의약품도 부족하고 아까 뭐 이 마스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사스다 메르스다 여러 사태를 거치면서 뭐 백서도 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실제로 정부 뭐 어느 정부든 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게 없어. 음압병상도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개인가 4개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음압 병실이요. 아마 국가 지정은 이제 198개밖에 안 되고요. 198개. 그다음에 전국 다 합쳐봤자 1027개거든요. 예. 저 상당히 이게 멘붕이 온다 봐요. 1027개.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제가 더 걱정하는 거는요. 오히려 일반 저는 이제 어머니가 연세 80에 되고 있는데요. 아, 예. 2주 동안 이게 바깥 출혈을 못 하는데 만약에 일반 환자 응급 환자 있죠. 뭐 뇌졸중이라든지 예.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분들은 응급실이 폐쇄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응급실이 갑자기 폐쇄가 되죠. 어떻게 진료할 거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는 코로나도 이게 문제지만 결국 이게 일반 병실도 문제고 정말 이 현 정권이 그동안 이게 뭘 매일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비판을 엄청나게 잘해서 뭐 병실을 확대하겠다, 지역별로 어떻게 하겠다 말만 했지. 그동안 이게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더 이게 옛날 정권보다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제대로 이게 대응을 못한다. 이래 봅니다. 추미애 보면 그래요. 아, 자기가 출입국 관리국이 추미애 산하에 있는데 그거는 내팽개치고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니 윤석열 잡는 거, 검찰 때려잡는 거, 그 장악하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홍보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죠. 뭐 추미애는요 정말 바이러스, 코로나기 바이러스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만 때려잡는다고 예. 온갖 이게 하다가 지금도 이게 법무부 가보면요 아주 이게 뭐하냐면 현 정권의 홍보를 전부 이게 그 김어준 있잖아. 예. 뉴스 공장 있죠. 예, 가장 그거. 이게 그 편향된 방송 있잖아. 이것만 가 홍보하는 것 같아. 이낙연에도 이게 김어준 그 출연해가지고 막 하더니 법무부 홈페이지에 딱 이 김어준하고 인터뷰한 게 있죠. 예. 요걸 갖다 이제 뭐 출입국 그 통장 거 있잖아요. 요걸 이게 인터뷰한 거 하고 그다음에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하는 게 있죠. 그 요거까지 세배 받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들어가 보지 못해. 거기 뒤에 여러 개 중에 제일 앞에 메인에는 그거고요. 제가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방송됐는데 예. 이런 식의 어떤 자화자찬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그 미국은 뭐 정치 잘못했는데 자기는 마치 중국을 출입 잘 입고 신 것처럼 이런 이제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이 법무부도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야 하는데 이 정부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산 뭐 종합시장에 갔다가 경제 거지 같아요. 이런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 하는 거 보면 정말 코로나 대응 거지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뿐이 안 들어요. 결론적으로 좀 종합을 좀 해주시죠.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정부. 문재인이, 김정숙이, 정세균이 네. 전부 시장 갔는데요. 다 이게 며칠 전부터 각본을 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뭐 경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진 것처럼 이렇게 쇼하다가 몇 개 덜통 났는데요. 경기가 이게 거지 같다는 말은 아주 이게 진실되게 보통 그 하는 일상적인 용어인데요. 네. 거기에 문바들이 나서가지고 홍위병들 있잖아요. 불매운동하고 이게 난리쳤잖아요. 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이게 문제지만 그런 이게 문재인이가 그러면 문바들 보고 꾸짖어야죠. 그러면 이게 안 된다. 근데 꾸짖지 않고 이렇게 안타깝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문바를 비판도 안 했죠. 문바들한테 한 얘기 아니라고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크게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문재인이가요 메르스 사태 때 뭐냐면 이게 최고의 숙주는 낙타가 원래 메르스가 낙타 용어죠. 낙타가 아니고 보건 체계다. 정부 있잖아. 예. 이런 말 했잖아요. 그 저는 이게 코로나는요 제가 보기에 숙주는 박쥐가 아니고요 청와대고요. 예. 그다음에 기생충이에요. 예. 아니 갑자기 기생충이 왜 숙주냐? 제가 근데 영악 기생충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 결국에 봉준호도 문제예요. 문비어천가 부르면 청와대에서 이게 얼마나 문제에 띄웠습니까? 논리정연하고 뭐 저기 이렇게 이런 게 한가하게 기생충 팀 불러서 그것도 이게 그 비밀 연기하든지 아니면 이게 비공개를 하면 국민의 염장이라도 안 지르죠. 예. 이걸 이게 그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하듯이 김정숙이 막 뒤로 저체가 파한대소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기생충 이런 자세 있잖아요. 무사한 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로나의 숙주는
박쥐가 아니고 저는 이게 청와대 현 정권의 무능, 그렇게 기생충 그 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숙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는 뭐 좀 문비어천가라기보다는 우리도 또 어디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은 뭐 주인이랄까 초대한 분에 대해서 좀 띄워주는 그런 차원으로 뭐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용어를 적어왔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박사님. 7분 동안 문재인이가 축사 참모가 써준 거 A4 읽었겠죠. 네. 뭐 본인이 뭐 말할 능력은 안 되잖아, 문재인이가. 자, 근데 봉준호가 뭐라 했냐면 너무 조리 있고 완벽한 의를 선택해 기승전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며 글 쓰는 사람으로서 충격에 빠졌다. 아니, 예의상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이게 문비어천가를 불러도 너무 지나치잖아요. 국민들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봉준호 감독은 지금 유찬 맞은 거예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은 좀 지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력한테 괜히 오락해가지고 가가지고 좀 띄워주는 얘기 한마디 했다가 지금 여기저기서 유탄 맞고 있는데. 제가 이게 트럼프가 기생충 비판 틀려요. 트럼프가 기생충 비판한 건 잘못된 거고 저는 이제 그 기생충 감독이 아니고 이런 이게 상결 급박한 상황에 청와대에서 그런 행사 있잖아요. 취소 안 하고 연기 안 하고 공개적으로 특히 김정숙이 이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는 개인 감정은 없어요. 물론이죠. 김정숙이 파안돼서 오는 것은 그 품격에도 안 맞고 뭐 분위기 그런 건 떠나서 어떻게 그렇게 뒤로 자치고 그렇게 웃습니까? 좀 다소곳이 웃는다든가 뭐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마디 있고 아까 제가 태극기 타단다 했잖아요. 예. 오늘 이제 지금 정광훈 목사님요. 지금 이제 영장 실질 심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이래 봐요.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 있잖아요. 조원진 대표는 집회를 취소했잖아요. 취소했습니다. 잘한 그래서 거예요. 저도 이게 제가 고문 변호사지만 스스로 이게 판단해 가지고 워낙 이게 코로나가 심하니까 심각 단계니까 이제 스스로 집회를 뭐 취소하거나 이거는 저는 이제 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게 박원순 있잖아요. 박원순가 나서 가지고 아니 박원순이 중국 사람 입국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떠들던 사람이 또는 이게 가장 위험한 거는 지하철 얼마나 밀집입니까 지하철. 예. 또는 이게 그 일반 교회는 안에서 실내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광화문은 널찍한 야외니까 일반 교회나 지하철보다 안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박원순가 나서 가지고 쇼하면서 설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저는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심각 단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 대책을 세우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스스로 본인을 지키고 또 이런 때일수록 좀 자제하는 마음들을 가졌으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